최근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1조 4천억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공중 진화 역량을 늘리기 위해 산림헬기 6대가 신규 도입되는데 2027년까지 2,640억이 투입됩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가 확충되고 산불 특수 진화대 위험 수당이 신설되며 산불 진화대 보호 장비가 교체됩니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산불 진화 임도와 간선 임도의 2배 수준의 투자 확대가 이뤄집니다. 산불과 여름철 태풍 집중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에 추경 예산 1조 4천억이 편성됐습니다.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와 방위각 시설 등 항공 안전 시설도 보강됩니다. 또 싱크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탐사 구간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추경 규모가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수준에서 2조 원가량 증가한 것은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지속 증가하였고 미 상호관세 발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전례 없는 관세 충격과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조 4천억이 투입됩니다. 관세 피해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1조 8천억이 투자되는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과 보증보험, 펀드 등에 1조 5천억이 지원됩니다. 통상 위기로 인한 자동차, 철강, 건설업 등의 고용 불안 우려에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내 최신 고성능 GPU 만장 확보에 1조 5천억의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 등 민생 지원엔 4조 3천억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8조 1천억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세계 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이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시급한 항목으로 편성됐다며 경기 부양엔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안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2.75%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전례 없이 커진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수 부진 속에 관세발 수출 악화까지 겹쳐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환율 불안 등을 고려해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동결을, 1명만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화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조금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좀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앞으로 석 달 내 금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모두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 발표를 앞두고 기존 전망치인 올해 성장률 1.5%에 대한 대폭 하향 조정까지 예고했습니다. 2월에 전망을 했던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관세 효과도 더해져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5월에 발표하겠지만 성장률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 12조 원을 집행하면 성장률 0.1%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지난해 생산량의 90%를 미국으로 수출한 한국 GM. 25% 자동차 관세 부과 충격에 한국에서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철수설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의구심만 커지는 상황에서 신차 발표회에선 한국 GM 경영진은 루머에는 대응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What we are doing is presenting a new lineup of product, keep working and executing our strategy in the country. 실제로 한국 GM은 럭셔리 브랜드 신차를 국내 출시하면서 한국에서의 사업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고 25%의 대미 자동차 관세를 부과받고도 오히려 인천 부평 공장의 생산 물량을 2만 대 더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GM 본사 경영진이 공장 이전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관세 폭탄 대응에 나섰는데 국내 생산 물량을 이전할 것이라는 관측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는 물론 부품 등 협력사들의 거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에 대해 글로벌 생산 물량을 늘리는 것일 뿐 국내 생산은 줄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부품업체들은 일단 이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쪽에 다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체 파이를 이제 키우겠다는 게 현대인의 입장인 건데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자동차 산업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이미 발효 중인 자동차 관세 25%가 계속될 경우 피해가 얼마나 불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관세정책 혼선은 미국 세관국경 보호국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품 품목 코드를 공지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스마트폰 등 여러 전자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이라고 면제를 일축하면서 기대된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에는 일부 유연성을 두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아이폰의 90%가 관세 전쟁을 벌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가격 인상 부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큰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필수제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금 없애고 있다. 미국에서 2위 스마트폰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관세가 언제, 얼마나 매겨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반도체 관세율을 발표하겠다며 일부 기업에는 유연성이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애매한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보다 무서운 불확실성 속에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도시락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점주. 3년 넘게 영업을 했지만 요즘처럼 어려웠던 적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작년보다도 매출이 한 30% 이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요. 작년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대표적 서비스 내수 업종인 숙박 음식업이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업종별 매출 기반으로 작성된 지난 2월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힘들었던 지난 22년 3월 수치에 근접했습니다. 흐름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1월을 제외하면 1년 10개월 동안 전년 대비 수치가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해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만 놓고 보면 생산지수는 더 떨어져 100.4를 기록했고 올 1분기 폐업한 음식점은 13,580곳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변수 등 쉽지 않은 대외 환경까지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숙박 음식업 같은 서비스업은 10억 원 매출이 발생하면 1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외적인으로도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비스업의 경고음까지 더해지면서 침체의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내 11,000여 명을 고용한 한국 GM. 지난해 부평과 창원에서 생산된 49만 대 가운데 86%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자동차 석 대 가운데 한 대꼴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25% 관세를 부과하자 2차, 3차 협력사까지 수천 곳에 이르는 협력사 분위기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폐업이 속출한 지역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추측을 하죠. 요즘 이제 제조가 안 되니까 그런데다 오일금 하니까 이제 상가들이 못 버티죠. 고금리도 고금리지만 인건비도 일단 비싸고 그리고 그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떤 그 몇 시간짜리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 되고. 제조 강국인 한국. 하지만 이미 일자리에서도 위기 신호가 왔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9달 연속 줄더니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11만 2천 명, 4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는 439만 9천 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온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13년만 해도 17%였지만 2021년 2분기부터 15%대로 떨어진 뒤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소비재 경공업이나 기계 장비 중심으로 감소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까지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추경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AI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10조 규모 추경안을 빨리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선 전국 속에 국회 논의는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